있는 최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반부에는 제가 27학년도 수리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수시 이제 컨설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목표는 6월 아주 큰 시험, 특히 역대로 이제 졸업생들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 아무래도 입시가 이제 바뀌는 전환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6월 모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험, 원래도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는 더 중요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채점으로 다 이제 그 등급은 다 우리 아이들 등급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논술 기준으로 보면 논술을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시작을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논술을 했던 학생들도 이제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시냐 아니면 정시와 논술을 같이 같은 비중으로 볼 거냐 아니면 논술에 올인해야 될 거냐. 논술 중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약술형 논술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이따가 이제 순서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이 이제 바로 이제 어느 전형으로 비중을 맞춰서 들어갈 거냐 하는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논술과 관련해서 보면 논술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학생들의 대략적인 그 성적 분포도가 어느 정도에 몰려 있냐면요. 수학은 2등급입니다. 수학은 2등급, 당연히 2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리 논술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거고, 2등급에서 23, 23 또는 뭐 3등급까지도 뭐 약술형 논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 2등급을 가지고 어 이제 수리 논술의 이제 성립 여부를 이제 저희가 보는데, 이제 다른 과목하고의 등급을 보면요. 어느 등급이 제일 많냐면 3, 2, 2, 3, 5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그러면 요게 좀 애매하죠. 최저 논술 최저는 거진 맞춥니다. 이제 3 2합 5, 3합 7까지도 맞추니까 이제 논술로는 수학 2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3합 7까지 성립이 되면 뭐 한양대, 중앙대까지도 전략적으로 상향 지원이 약간 되겠지만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구가 좀 아쉽죠. 3등급, 5등급, 뭐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전략을 어떻게 당연히 이제 짜게 되냐면, 특히 현역들 같은 경우에 7, 8월 제일 중요한 시기죠. 7, 8월을 탐구에 몰빵을 합니다. 등급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몰빵을 하든 안 하든 이 6월 모평이 관성이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특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재수생이 N수생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 사례도 보면요. 작년 사례로도 6월 모평에서 3등급, 5등급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사탐 하나, 뭐 3등급, 과탐 하나, 뭐 5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수능에서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닌데도 예, 관성이 그만큼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7-8 월에 탐구를 열심히 몰빵을 해서 탐구 올리면 좋죠. 이제 한 등급이라도 올리면 좋은데 그만큼 이제 다른 데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국어나 수학처럼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과목에서 하나 더 틀리면 그러면 탐구 한 등급 올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쌤쌤이에요, 표준 점수로 보면.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이 그 추세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뭐 탐구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가장 비중이 큰 과목, 특히 자연계 학생은 뭐 논술을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다른 거 없죠. 수학입니다. 수학이 지금이든 7월, 8월이든 9월, 10월이든 전체 주중에 학습 비중의 50%는 수학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탐구로 급격하게 바꾸거나 이제 특히 이제 7, 8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
좀 여러 가지로 인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논술을 끝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비중을 수학은 인제 논술은 형식적인 적응이 되면요. 이제 논술 공부냐 수학 공부냐 수능 공부냐가 차이가 없어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어느 공부를 그러니까 인제 답안 작성하는 그 기간 한 달, 두 달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 답안 작성하는 것이 적응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수능이냐 논술이냐 가리지 않고 인제 수학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논술하고 수능하고 결국은 같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고 정도 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날짜가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수능 전과 수능 후로 인제 보시면 되는데 수능 전에는 뭐 기존에 수능 전에 봤던 학교들 그대로 가는데 홍익대, 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단국대가 들어왔고요. 단국대가 수능 전에 들어왔고 올해는 중앙대가 이제 고3만 해당되는 전형이 신설됐죠. 그래서 중앙대, 창의형 요렇게 해서 중앙대하고 단국대 요 두 개가 이제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수능 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학교들 중요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술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볼 대학교를 쓸 거냐 말 거냐, 쓴다면 몇 개를 쓸 거냐. 지금 어 여기서 최대 그러나 인제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최대 2개 이하로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나 2개 정도.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 실전 경험을 하고 오는 고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은 수능 이후로 4 개, 5 개를 만약에 쓴다면 이제 수능 전에는 이제 여기서 하나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그다음에 4 개, 5 개는 이제 수능 이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올해 수능 날짜가 11월 19 일입니다. 19일 보고 목요일이죠. 인제 바로 이제 첫째 주말 요때가 가장 많은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한 열 몇 개 되죠. 중요한 대학 여기는 여기 거의 뭐 중요한 대학들이 몰려 있습니다. 고대, 성균관, 서강, 경희, 건국, 숭실, 어 항공 그다음에 둘째 주로 가면 이제 주중에 인제 요런 학교들이 있고요. 과기대, 삼육대. 삼육대는 올해 인제 특기할 만한 그 사항은 약학과가 신설이 돼서 삼육대는 약술이죠. 예 그러면 어 그 수학 2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삼육대 노려볼 만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약술형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고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말에도 역시 중요한 대학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광운대, 중앙대. 중앙 다빈치는 안성 이제 구 안성 캠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대 서울하고 중앙대 다빈치, 이화여대, 한양대. 외대도 인제 좀 특기할 만한 대학인데 외대는 인제 약술형이어서 그동안은 용인 캠퍼스 글로벌이라고 불리는 용인 캠퍼스에서만 뽑았는데 인제 작년부터 서울 캠퍼스 AI 융합 음 과 굉장히 좋은 과죠. 서울 캠퍼스에서도 물론 최저가 높습니다. 2합 4여서 근데 약술이에요. 약술이기 때문에 수학 2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2합 4를 맞출 수 있으면 외대도 이제 주요 전략적인 대학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마지막 셋째 줄의 핵심은 가천대하고 아주 인하대 국민대. 국민대가 인제 작년부터 다크호스로 들어왔죠. 국민대 그러니까 가천대는 기존에도 뭐 어 굉장히 입지가 높아진 대학 중에 하나죠, 가천대가. 특히 분당권 학생들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학교보다도 과가 좋습니다. 뭐 바이오, 클라우드, 화공생명, 기업하고 인제 계약된 과들도 있고 과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의예과 올해가 인제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를 논술로 뽑는데 어 그 인문자연의 인제 국어, 수학, 약술형하고는 달리 인제 수학만 보는데 그래도 약술형이에요.
그래도 약술형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의예과나 한의예과, 약학과 수리 논술만 봅니다. 그래서 가천대도 이제 수학 2 등급을 갖고 있고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면 이제 가천대 어 의학 계열도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대도 약술형인데 작년에 아주 정점을 찍었죠, 경쟁률이. 물론 이제 인문 계열입니다만 경영대가 이제 자연 계열만 봐도 한 100대 1이 넘어갑니다, 중요 인기 학과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 약술형이에요. 쉽게 냅니다. 쉽게 내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략적인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인제 그 부분도 이따가 순서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뀐 부분은 뭐 큰 틀에서는 이전 연도하고 뭐 별다른 큰 변화 없이 가는데 이제 세세하게 이제 바뀐 부분 또는 신설된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3 전용 중앙대 고3 전용 논술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창형 수능 전에 보는 창형을 신설한 거 요게 인제 가장 크다면 큰 변화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의학 계열 한의의 약학 기존의 의예과는 논술로 뽑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한의의 약학과가 역시 수리 논술입니다. 그다음에 삼육대 약학과 요쪽이 인제 논술로 신설이 됐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통계학과가 기존에는 인문 논술로 보다가 이제 올해부터 수리 논술로 봅니다. 고게 변화가 있고 반면에 이제 폐지된 과들도 있습니다. 주로 의예과 계열인데 연세대 치의예, 연세대 미래의예, 경북대 약학, 단국대 의치의예 여기는 올해부터 논술을 뽑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 변화가 있고요. 논술 모집 인원은 이제 증가한데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몇십 명 소폭 증가입니다. 물론 이제 줄어든 학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쪼끔 늘었어요. 한 몇십 명, 100명 미만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의 내신을 반영하던 학교 중에 인제 중요한 학교가 한양대였었는데 내신 완전히 폐지하고 논술 100% 로만 올해부터 뽑습니다. 그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가 여기가 홍익대가 수능 전에 보면서 이제 그동안 최저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인제 경쟁률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애매하게 3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허들로 작용하거든요, 3 개를 요구하면. 근데 삼합할에서 이하보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올해 홍익대 경쟁률이 쪼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가 인제 과학논술을 올해부터 다시 살렸는데 이제 예시문항 나온 걸 보면 거의 1 학년 수준의 제시문을 주고 뭐 한 400-500 자로 요약하는 고 정도예요. 그래서 변별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이제 수리 논술로 판별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제 연세대가 인제 과학 논술을 살리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은 요 3 개입니다. 연세대, 경희대 의학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아주대 의예과. 아주대가 약학과도 수리 논술을 보는데요. 약학과도 논술을 보는데 약학과는 과학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아주대 의예과 이렇게 3 개만 과학 논술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 계열에서는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리 논술이냐 아니면 이제 약술형이냐. 약술형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로만 보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논술에서 내신은 뭐 학생부 내신을 10%를 적용하든 20%를 적용하든 30%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제일 많이 적용하는 대학교가 내신 30%입니다. 동국대, 과기대, 중앙대인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중앙대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하고 중앙대 요 두 학교가 제일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 30%인데 뭐 출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는 5 등급까 동국대는 5 등급까지는 인제 10점 만점에 5 등급을 9.8 점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대는 7 등급까지 내신 7 등급까지 10점 만점에 9.6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작은 소문항 하나 또는 1점 차이
내신 7등급과 내신 1등급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논술 점수 1점에 의해서.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은요. 음.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굉장히 이제 그 학교마다 디테일하게 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소수점 뭐 올릴 거냐 버릴 거냐 인제 요런 것까지 다 논술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개략적인 것만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3 합 4 에서 4 합 6 입니다. 굉장히 세죠. 3 합 4 하고 4 어 1 등급이 최소한 2개 또는 3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요게 인제 굉장히 그 최저가 인제 세게 잡혀 있는 건데 이것도 정시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시는 인제 등급 최저 3 합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시 의예과는 개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서울로는 거의 한 5 개, 6개 봅니다, 개수로. 그다음에 수도권, 아주대, 인하대 여기가 인제 한 7 개에서 10개 요 정도. 10 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한 7 개, 8개 요렇게. 그러면 뭐 3 합사, 4 합 6은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논술 체제를 쪼끔 여유 있게 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여전히 세기 때문에요. 의예과 수리 논술 경쟁률이 거의 뭐 한 200대 1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거를 맞춘 학생들 그러니까 못 맞춘 학생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실질 경쟁률이 200대 1 이면 한 20대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학의 일반 수리 논술 전형 경쟁률보다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학학 계열의 수리 논술은 최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최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 그러니까 의학과 의학 계열 수련 논술을 하겠다. 그러면 절대적인 비중의 그 대비의 90%는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 그겁니다. 예. 수련 논술 공부는 그다음 문제고요. 일단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다음이 약학 계열이 3합5 고요. 그리고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자연 계열 중에서는 고려대가 제일 높죠. 4 합 8 입니다. 4 합 8 이고 그다음 그 아래가 성균관대, 서강중앙대, 한양대가 3 합 7. 이제 중앙대는 영어 2 등급을 1로 쳐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 합 7 입니다. 3 합 7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서울 주요 대학이죠.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가 빠졌는 건국대, 이제 숭실대, 홍익대가 2 합 5 입니다. 요것도 인제 정시로 보면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고대가 4 합 8 이면 4 합 8로 정시를 가면 경희대, 이화여대, 숭실대, 홍익대 고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계 영역으로는 이제 한두 개 영역, 레벨로도 한두 개 정도 레벨 여유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막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어 지나치게 높지도 않고 인제 고런 정도 선으로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한 단계 정도 여유 있는 그런데 이조차도 맞추지 못해서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결격되는 학생들 퍼센트가 한 70% 돼요.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뭐 100대 1 이라고 하더라도 이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실제 경쟁률은 한 20-30대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학교는 최저를 맞추는 게 뭐 의약학 계열은 절대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연 계열도 이제 최저를 맞출 거냐의 비중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 놓고 나야 그다음 이제 수련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성립되니까요. 음. 그럼 반면에 인제 수능 그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논술 대학도 많습니다. 중요한 대학도 많고요. 연세대, 중앙대, 창의형. 예, 수능 전에 보는 창의형은 인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 과기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뭐 광운대 다 중요한 대학들이 많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인제 그 이해하시면 요 대학들은 반면에 최저가 없는 만큼 그 경쟁률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70대 1, 80대 1, 100대 1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로또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개의 논술 원서를 만약에 인제 논술 원서로 6 개를 다 쓰는 학생 기준으로 보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6월 모평이 워낙 관성이 큰 시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거의 인제 수능 최종 등급이 될 가능성이 거의 한 70% 입니다. 예 그래서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거냐를 보고 원서를 먼저 짠 다음에 예 나머지 한두 개는 인제 최저 없는 대학 쓸 수 있죠. 근데 고 비중이 6개 중에 인제 한두 개 요 정도가 돼야 되지, 만약에 최저 없는 대학을 한 3 장, 그다음에 최저 있는 대학 3장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논술이 보통 흔히 이제 로또라고 얘기하는 전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의 경쟁률을 그대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을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안개 속이에요. 안개 속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몇 개 안 돼서 이제 중앙대를 예로 가져왔는데요. 최초 경쟁률이 70대 1이면 이제 실질 경쟁률 3 합치를 맞춘 학생들만 얼마가 남았는지 보니까 이제 15% 미만. 70대 1이 이제 15대 14대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체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수리논술 지금 이 시점에서 인제 물론 인제 1-2 월부터 시작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그 과정은 뭐 약간의 맛배기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6 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 기간으로 봤을 때 논술을 이제 해도 될 거냐 말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수학 등급입니다. 어쨌든 수학 실력이 기본이니까요. 여기서의 수학 등급은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모의 평가고요. 그다음에 3 월, 5 월도 해당됩니다. 3 월, 5월 모의고사. 내신 아니고요. 예. 모의고사. 그러니까 6월 모평, 5월, 3월 기준으로 예 우리 아이의 그 수학 등급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의학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은 최저를 맞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은 수학 1등 당연히 수학 1 등급을 기준으로 어 이제 지망 가능 여부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1 등급은요. 찐 1 등급입니다. 찐 1 등급. 2 등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1 등급. 2 등급으로 내려가지 않는 1 등급. 그러면 이제 개수로는 이제 2개 이하 3 개, 어려울 때는 4 개까지. 시험이 좀 어려우면 80 한 4점까지는 1 등급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2 개에서 개수로는 한 2 개에서 4개 정도 틀리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해당 의학 계열은 최저가 있으니까요. 고려대도 인제 최저가 있고 연세대는 최저가 없지만 최저가 있는 경우에 최저를 맞췄다면 수리 논술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한양대는 이제 수학 1-2 등급 그러니까 요 1-2면 보통 학생들은 1 등급이라고 자신을 어필해요. 근데 제 기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그래서 2 등급 왔다 갔다 하면 2 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서강대, 한양대는 이제 찐 2 등급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2 등급 이제 2-3 등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인제 2 등급 주로 2 등급 학생이 이제 거의 몰려 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이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웬만한 주요 대학은 2 등급까지가 인제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가기도 인제 그 2 등급을 낀 3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고 정도. 예 그다음에 가천대, 외대, 경기대 요거는 이제 수학 3 등급 그 이하 약술형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학 4 등급까지도 노력에 의해서 요 약수령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리 논술 기준으로는 2 등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등급보다 2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 1로 가면 이제 요쪽 대학이고요. 2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 3 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인제 요쪽 대학을 지금 시점에서 지금 6월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논술을 준비했을 때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학군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이제 수리 논술 필수 합격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딱 맞춰졌을 때가 돼요. 이제 수학 2 등급, 그다음에 수능 최저 당연히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절한 기간의 논술 훈련. 예. 그러니까 논술 훈련은 이제 다른 거 없고요. 수학 실력 다 갖추고 있고 문제도 잘 풀었으면 푸른 거를 점수로 다 받아내는 마지막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논술 요 두 개는 잘 돼 있는데 수학 실력도 갖고 있고 수능 최저도 맞췄는데 이제 논술을 이제 시기를 언제 할까 그러다가 인제 수능까지 가는 학생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잘 풀었는데 인제 답안 작성 훈련이 안 됐다면
풀어 놓은 점수를 뭐 반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논술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형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좀 또 부모님께서도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논술 출제 범위가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학생들을 대체로 인제 보면 어 요 수학 2 등급도 갖고 있고 미적분, 기하, 확통을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부 다 내신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한 절반 이하거든요. 절반 이하.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잘 맞는 것도 이게 이제 운인데 음 근데 분당은 절반 이상은 그 학교 이수 과목으로 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수학 2 등급이고 인제 논술을 하겠다고 온 학생들 보면 다행히 인제 기하고 학통을 다 내신 선택을 이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고럴 경우에는 자신 있게 제가 인제 "요 학교들을 준비해 봐라."라고 인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신을 선택을 안 했더라도 보통 인제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내신을 뭐 기하가 빠진다든지 뭐 확률이 빠진다든지 하나 정도가 누락된 경우도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정시하고 논술 비중, 특히 이제 정시하고 논술 비중, 정시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인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7-8월 달에 그 기하 확통 빠진 과목을 사실상 메꾸기가 어려워요. 정시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논술은 전략적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논술은. 그러니까 정시 비중 만약에 근데 정시 비중이 아니라 어쨌든 논술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러면 7-8월 달에 그 빠진 과목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하하고 학통을 이제 논술에 출제를 하면요. 교과서 기본 예제 수준으로 내요. 근데 인제 그거조차도 학교 수업을 안 받은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그거조차도 일단 진입 장벽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어쨌든 정시보다는 논술 비중이 학생이다. 그래서 7-8월 달에 논술에 충분히 비중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과목은 충분히 메꿀 시간이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또 한편으로 제일 많은 대학이 기하 학통 다 빠지고요. 수능 범위하고 일치된 미적분까지만 보는 대학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서 쓸 때 7-8월 그 시점에 이제 기하 학통 누락된 거 이거를 메꿀 거냐 말 거냐 인제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논술은 그냥 미적분까지만 가져가자.'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인제 중요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대학이 가천대 의예과가 하고 국민대 자연, 국민대 뭐 자동차 계열 기계공학 여기 굉장히 경쟁률 학생들 선호도도 높고 특히 이제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그 국민대 특정 과들 고 두 개 과들 굉장히 기업에서도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요 대학들은 약술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고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적분도 빠진 대학들이 있어요. 미적분도 안 보는. 그러니까 성균관대 물론 이제 성균관대하고 경기대, 덕성여대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성균관대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스타일. 거의 1-2 등급 학생들. 그다음에 경기대, 덕성여대, 항공대는 이제 한 3 등급 기준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미적분이 빠진 그 전형이 되겠습니다. 약술형 굉장히 많고요. 약술형이 뭐 거의 한 3천 몇백 명 뽑는데 그러나 인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대학은 이제 가천대, 국민대 요 정도죠. 그다음에 외대가 서울 캠퍼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천대, 외대 서울 그다음에 국민대 정도 요 세 개 대학에 그래서 원서를 구성할 때 요 대학들까지도 당연히 6 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2 등급 대 학생이다 그러면 최저에 따라서 고대 그다음에 뭐 연세대 그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중간에 인제 중간 라인으로 경희대나 건국대 그다음에 마지막 단체권으로 하나 네. 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 가천대는
꽈보고 가는 거고요. 뭐 클라우드나 뭐 배터리나 반도체 요런 과들이 좋으니까. 또는 의예과를 정말 가고 싶은데 정시로는 빡세죠. 그죠? 정시로는 2 개, 3개 틀려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요 가천대 의예과가 이제 3합 3 이에요. 그러니까 1 등급 3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시로는 좀 갈 수가 없고, 그러나 최저는 맞췄고, 수학은 또 1 등급. 그러면 이 수학이 1 등급이죠. 그러면 요 학생은 가천대 약술형 수학 논술로 전략적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대학에서 인제 그 이제 출제된 문항을 25 년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어 미적분이 가장 많고요. 출제 율이. 그다음에 학통 기하가 10% 5%. 물론 이제 요거는 전체 40개 대학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확률 통계하고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된 대학만 가지고 보면 이제 퍼센트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난이도별로 이제 분석해 보면 전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 약술형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 중에서 출제된 한 2,000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2025년 기준으로 거의 한 50%는 수학 2 등급 기준, 수학 2 등급인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수학 1 등급인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대략 한 10 문항 중에 1 문항 정도고요. 나머지 3 등급도 풀 수 있는 3 등급 이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0 문제 중에 한 4 문제 정도. 그러면 전략적으로 2 등급, 3 등급이 풀 수 있는 문항 다 맞추면 합격이거든요. 논술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80 점대, 아무리 쉽고 어려워도 이제 고 정도기 때문에요. 그러면 1 등급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어 제외하더라도 수학 2-3 등급인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만 맞춰도 커트라인은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학통 이제 수리 논술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나가 비었다. 그러면 그리고 정시보다는 그래도 논술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7-8월 달에 이렇게 메꿀 수 있습니다. 요 주요 대학들이 그 수능학 범위하고 다르게 기하하고 확통을 굳이 이렇게 출제 범위에 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리 논술을 어렵게 못 내게 돼 있거든요. 어렵게 못 내, 그러니까 만약에 쪼끔이라도 이상하게 내면 바로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거든요. 예, 교육부가 그거 그래서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뭐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근데 그러면 상위 대학은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 변별을 이제 수능에서 내지 않는 기하 학통으로 그 변별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 학통이 어쨌든 이제 교과서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다행히 기하 학통을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뭐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도가 나갔던 학생들은 금방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고요.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 문제인데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은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지만 이제 7-8월 고 기준에서 만약에 논술의 비중을 쪼끔 더 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7-8월 달에 그 비어 있는 한 과목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예, 이건 아까 한 얘기입니다. 미적분 수학 2 등급이 당연히 모든 수리 논술의 그 성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 등급에서 2 등급 기준으로 인제 또 위로 바라볼 거냐, 2 등급 기준으로 아래로 바라볼 거냐. 어쨌든 2 등급 기준이 어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제 이 시점에서 그 6 월부터 이제 이전에 논술을 시작했던 학생들도 인제 6 월부터 다시 그동안 쭉 맛배기로 훑어왔던 과정을 다시 인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부분 이제 새로 그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6주 과정으로 기초 공통 과정이죠. 공통 과정에 대한 논술 적응 시작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문제. 교과서, 그러니까 논술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증명 문제 절대 못 냅니다.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만 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거죠, 학생들은. 학생들 기준에서는.
서강대에서 재작년에 한 번 세게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뜯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 너가 한 번이라도 네 손으로 증명해 봤어 그거였어요. 본질은 그거였어요. 예. 교과 과정을 한 번도 벗어나서 낸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문제, 교과서 예제로 해설까지 다 그 답안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교과서 예제에 있는 그 답안을 그냥 본인이 이해했다면 외워서 갖고 다니면 돼요. 한 30개,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수학 1, 수학 2 과정에 나와 있는 공통 그 범위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증명 문제가 뭐 많아 봐야 30개 넘지 않아요. 그거 이해했다면 그냥 그거 외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늘 나와요. 늘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봤던 문제들이 증명 문제, 기본 증명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점 그냥 바로 확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 그 세부적인 이제 그 내용에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이해 그 흐름만 맥락만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요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교과서에 아주 이거 3 등급 수학 3 등급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렇게 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요. 딱 2 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요런 그림이 있거든요. 뭐 이제 어느 교과서든 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보면 그 미분 가능한 함수를 연속 함수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당연히 '아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 함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쵸? 그러니까 논술 훈련이 안 된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학생.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요.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요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열의 9 은 이건 등급을 가리지 않아요. 수학 1 등급 찐으로 1 등급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의 9은 먼저 연속성을 잘 막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속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들어 드릴게요. 고대 최저가 4-8 이죠. 고대 최저가 4-8 입니다. 그럼 고대 논술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럼 고대를 논술로 합격하려면 당연히 4-8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어 어떤 학생 보고 "너가 고대 논술 합격생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 제일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뭐죠? 논술 합격증권 그 안에는 4-8 맞춘 게 당연히 들어 있는 겁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고대 논술 합격생임을 증명해 봐." 그랬더니 나의 수능 점수는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탐구 몇 개, 몇 개, 몇 등급, 몇 등급 그래서 나 4-8을 맞았어. 이거를 한참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 점짜리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수학 1 등급조차도 막 논술이니까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서 막 답안을 써요. 10 줄, 20 줄을 써요. 근데 그중에 8 줄이 연속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채점자들이 채점 1 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그러면 20 줄을 걸쳐서 막 열심히 쓰고 마지막에 2줄 이제 해당 얘기를 쓴 거거든요. 딱 고 2 줄만 채점해요. 그러면 시간 다 날린 거죠. 아까운 시험 시간 다 날린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얘기로 막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인제 논술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의 점수를 딸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얻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 6주 과정에 이제 요거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적응하는 그 훈련이 인제 처음 인제 기초 과정 한 6주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인제 국어, 수학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공이 2 등급 이상이면 이 학생은 일단 정시 비중이 높아요. 예. 그러면 7-8월 달에 여전히 논술과 정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학생.
또는 만약에 수학 국어도 1 이다. 그러면 국어 1, 수학 2, 뭐 영어 1 이렇게 가면 정시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술은 갖고는 가는데 이제 그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만약에 기하나 확통이 어느 하나가 선택 과목으로 누락돼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메꿀 시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만 2 등급인 학생들이 많죠. 국어는 인제 저 멀리 이제 날아가고 4 등급 국어가 4 등급이면 어쩔 수 없이 정시는 아무리 해도 예 국어를 표준 점수로 채택하지 않는 정시 학교는 없기 때문에 국어가 4 등급 그러면 정시는 일단은 원하는 대학 목록에서는 다 대학들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수학 2 등급 근데 다행히 이제 수학 2 등급이면서 나머지 영어나 인제 탐구들이 있어서 3 합 7 이상을 맞춰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대학 거의 모든 대학의 논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은 그러면 7-8월 달에 제가 볼 때는 논술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논술만. 음. 그리고 인제 수학이 인제 3 등급이다. 그러면 이 학생은 최대 목표치가 인제 경희대, 건국대 그것도 인제 상향이 되는데 거의 건국대, 경희대나 뭐 경기대 그다음에 가천대, 국대 요 정도로 목표를 보고 이제 논술로 올인해야 되죠. 그래서 인제 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6월 모평 지금 아직 인제 평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겠지만 뭐 가채점이 거의 뭐 확실하니까요. 가채점 기준 등급으로 이제 정시형이냐 아니면 정시 논술 비중이 거의 엇비슷하냐 아니면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느냐 인제 고거를 먼저 크게 구분하시고 이제 6 월부터 거기에 맞춰서 이거 약술형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약술형은 이제 대체로 인제 가천대 유형이 있고요. 가천대 유형이 있고 외대 유형이 있는데 가천대는 국어, 수학을 같이 보는 거고요. 외대는 수학만 보는 형입니다. 근데 가천대는 인제 가천대처럼 국어, 수학을 같이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 계열은 수학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승부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요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사진 이제 찍으시는 건 괜찮은데요. 요게 좀 요게 한 문항이 지금 그러니까 5-8 입니다. 6-9에서 5-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8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고거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고거 감안해서 약수령 논술고사 평균이 전체 국어 문항까지 포함해서는 15개 중에 한 11 개, 12 개가 평균 합격성인데 수학만 보면 2 개로 보시면 돼요. 2개 이하. 2개 이하면 확실하게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문항은 쉬워요. 전체적인 문항은 쉬워서 2 등급 학생 뭐 3 등급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9 문항 중에 2 문항 이하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완전 80분 주고 국어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싸움인데다가 그 표현 그대로 쓸게요. 괴랄하게 낸 문항이 있어요. 예. 지저분하게 내는 문항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2 등급 이상이 해결할 수 있는 킬러 문항이 꼭 1-2 문항이 끼어 있어요. 고렇게 해서 80 분의 국어, 수학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훈련이 안 되면 기계적인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1달 정도는 훈련을 기계적인 스피드 싸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0 분이면 수학에다가 50 분을 할애를 하면 되는데 5-6 문항 5 개, 6 개는 수학 4 등급 이하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30 초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한 5개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3 등급 정도 그러면 문항 하나 푸는데 한 5분 정도 풀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항이 한 2-3 개. 그다음에 거의 10 분에서 15분 이상 풀어야 찐으로 풀어야 되는 문항이 한 1-2 개. 예. 요거를 이제 80분 안에 국어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덤볐다가는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5 개, 2-3개 요거를 해서 한 15분 안에 끊으면 그러면 1-2 문항 1-2 문항 정도는 한 30분 정도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럼 부분 점수로 이렇게 승부를 보면 그럼 9개 중에 전략적으로 2개 이하로 합격 잡아낼 수 국민대도 마찬가지. 국민대도 경쟁률이 그렇게 막 13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보통 훈련 안 된 학생들이 이상한 문항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거기서 시간 다 뺏기느라고. 요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요르단 이길 줄 알았죠. 예. 인도네시아 당연히 자꾸 우승할 줄 알았어요. 가천대가 인제 고런 포지션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6 월부터 해서 기초 과정이 이제 6주 정도, 요거는 뭐 기하 확통 상관없이 미적분 위주로 공통 과목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문제를 정확히 내 걸로 어 이해를 전제로 해서 외워서 갖고 다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22점 30점 요거는 그냥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술 답안을 '아 요렇게 작성해야 점수를 받는구나.' 고거를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여름 그 6주 과정이 지나면 이제 여름 방학 이게 딱 되거든요. 예, 고때부터는 이제 대학별로, 그러면 미적분 기하 확통을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미적분 위주로 갈 거냐, 이제 그 말씀드린 아까 인제 그 전략들을 이제 7월 달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예, 그 시점에서 다 반이 분반으로 다 갑니다. 이제 수학 등급 기준, 그다음에 출제 범위 기준, 그다음에 학교 레벨 기준 다 어 이제 가천대 대비반도 이때 들어가고요. 이제 원서 접수 이후에는 인제 좀 더 세분화, 이때는 원서가 확정됐기 때문에 좀 더 타겟을 아까는 인제 뭐 한 4개 5개 그룹으로 나눴다면 이때는 한 2개 3 개로 더 좀 더 좁혀서 대학별로 단계 특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10월 달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에는 10월 달에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 요때. 예, 요때 인제 요 대학들만을 목표로 해서.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때에도 10월 달에도 여전히 논술 대비가 완벽하게 다 정립이 안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제한적으로 하나하나, 많아야 2 개, 하나 정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인제 마지막 이제 진정한 승부죠. 수능 이후에는 어 매 주차별로 그 주에 보는 대학들 대비해서 특강이 한 5 에서 7회 정도 그 주에 매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실전 점검이고요. 이제 6 월, 7 월, 8월, 예, 9월 요 시기를 예, 정상적으로 논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 처음 기초 과정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 답안을 내 걸로 이해를 전제로 그냥 통째로 암기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조차도 첨삭을 리라이팅하고 첨삭을 이렇게 꾸준히 받지 않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인제 그거를 중점으로 두고, 요거는 이제 재원생인 이제 한양대 논술 합격 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를 이제 캡처한 거고요. 요렇게 이제 매주 주중에 저한테 논술 답안 리라이팅한 거를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인제 그거를 체크하고 그다음 수업 시간 때 개별 첨삭할 때 보완할 부분을 다시 좀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 학교 인제 이 학생은 저기 경희대 그 이름이 좀 어려운 후마니티 전액 장학, 그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4 년을 그냥 공짜로 이제 수석 합격을 해서.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합격 후기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당일 리라이팅하고 주중 복습 리라이팅, 예, 요게 어쨌든 제일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답안지 쓸 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 이거 그냥 나왔던 거네.' 그러고 바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인제 논술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어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허들 조건들이 있죠. 이제 수학 2 등급 기준으로 해서 2 등급 위쪽이면 또는 위 등급 기준으로 아래쪽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최저가 역시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성립이 돼 있다면 적절한 기간에 논술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예, 충분히 각자의 그 기준에 맞는 대학을 어 합격 예측이 가능한, 예,
런 과정으로 어 이제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제 이제 리라이팅 할 때요. 매주 그 수업에 대해서 당일, 그다음에 주중, 그다음에 다음 수업 때, 그래서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이 학생이 3 번은 쓰게끔, 예, 그리고 확인하고, 그러면 인제 내 걸로 외워 갖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고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6주 동안은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그러면 각자의 수학 실력에 맞게 이제 쭉 수능이든 논술이든 가리지 않고 내용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